안녕하세요. 타이거 ETF 송승현입니다. 오늘은 최근 반등하고 있는 차이나 전기차 ETF의 근황 및 방향성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중국 전기차 섹터의 최근 반등 요인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차이나 전기차 ETF는 2월 저점 이후 25% 이상 상승하며 최근 2년간의 흐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승 요인의 첫 번째로는 글로벌 배터리 재고 사이클이 사실상 바닥을 찍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지난 2년간 차이나 전기차 ETF가 큰 폭의 하락세를 겪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배터리 과잉 공급에 따른 마진 하락 우려였습니다. 2021년과 2022년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배터리 공급 부족 현상이 관찰됐고, 이에 따라 많은 중국 기업들이 대규모 설비 투자를 단행했는데요. 이로 인해 2023년을 기점으로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기 시작했고, 시진핑 주석이 공식적으로 생산 과열을 우려하는 발언까지 할 정도로 그에 따른 우려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전기차 시장 확대를 이끌었던 여러 요소들, 엔데믹으로 인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나 혹은 관련 정책들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해진 것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기차 밸류체인 하단의 완성차 기업들이 배터리 재고를 축소하면서 중관재 수요가 낮아졌고 가격이 하락했으며 재고자산 손실로도 이어졌습니다. 다행인 것은 22년 3분기를 기점으로 중국 2차 전지 설비 투자 과잉 국면이 점진적으로 해소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대형 IB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중국 2차 전지 기업들의 투자 규모가 21년, 22년 버블 이전 수준으로 회귀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터리 수급 및 재고 사이클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조심스럽지만 높아지고 있는데요. 언론에서도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디스토킹, 즉 재고 감소에 대한 기사들을 조금씩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관련 리서치 기관의 배터리 재고 분석 보고서에서도 재고 사이클이 바닥을 찍지 않았냐 하는 내용을 조심스럽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관련 리서치 기관인 ICC 시노에 의하면 글로벌 배터리 재고 월수는 작년 1월 3.5개월에서 올해 초에는 1개월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이 재고가 하락했다는 것은 향후 재고 추적 시 밸류체인 상단의 원자재나 중간재에 대한 수요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 실적을 발표한 CATL의 IR 스크립트에서도 비슷한 힌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CATL은 2023년 설비 및 R&D 투자 비용을 전년 대비 무려 30% 줄였고요. 이렇게 투자를 줄인 덕분에 2023년 자유현금 흐름, 즉 FCF는 전년 대비 약 300%가량 늘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CATL은 30%의 특별 배당을 발표했고요. 이로 인해서 연간 배당 수익률을 2.8%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이는 최근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도 작용한 바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국 전기차 업계 동향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디스토킹, 즉 재고 감축 기조가 거의 끝나가는 것이 관찰되면서 사이클 역시 바닥을 찍었다라는 여론이 조심스럽게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재 가격의 핵심 요인인 원자재 가격 추이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2022년 고점 이후 하락 1로를 걷고 있던 리튬, 그 중에서도 탄산 리튬은 올해 들어 연초 대비 20%가량 상승한 모습이 관찰됐습니다. 알루미늄, 니켈 등 다른 원자재 가격들 역시 하락세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일반적으로 중간재 기업들은 배터리 셀 기업의 제품을 납품할 때 원자재 현물 가격에 연동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하락이 두드러냈다는 것은 곧 중간재 기업들의 마진 하락이 어느 정도 진정될 가능성을 내포하기도 합니다. 물론 원자재 가격들이 이전 랠리 국면만큼의 급등세를 보여주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적어도 시장의 방향성이 최근 2년 동안 보여줬던 급락세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조금씩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모건 스탠리,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주요 셀사이드 리서치 기관에서 중국 배터리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이 확인 가능한 일부 플랫폼들에서는 중국 배터리 밸류체인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의견의 상향 조정 상해가 최근 한 달간 상당히 많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지는 트렌드는 3원계 배터리의 점유율 회복입니다. 그동안 마진 관점에서 업계 관계자들 혹은 투자자들이 우려했던 상황 중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산철 혹은 LFP 배터리의 시장 비중이 70%로 너무 빠른 속도로 높아졌다는 점인데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인산철 배터리는 사용되는 소재가 가장 흔한 철이고 이에 따라서 진입장벽, 마진 모두 낮은 상품군입니다. 그동안은 높은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왔지만 사실 마진 차원에서는 오히려 기업들에게 불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화웨이의 럭시드 S7 등 비교적 단가가 높은 편인 신모델이 인기를 끄는 가운데 마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3원계 배터리가 점유율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3원계 배터리는 높은 단가의 원재료인 코발트 혹은 니켈 등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만큼 단가도 높고 마진도 높다는 점에서 기업들에게는 나쁘지 않은 소식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전기차 밸류체인 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 역시 눈에 띄고 있는데요. 배터리의 경우 CATL은 2020년 5%에 불과했던 자사 배터리의 해외 매출 물량을 2023년에는 33%까지 높인 바 있습니다. 해외 생산 시설을 확대하고 있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CAT의 경우 지난 22년 말 독일 에르푸트의 제1공장을 완공해 배터리 생산에 돌입했고 헝가리 데브레첸에 2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타사와의 조인트 벤처 혹은 파트너십을 통한 진출도 적극적인데요. 지난 11월에는 스텔란티스의 50대 50 JV 형태로 유럽 내 LFP 배터리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미국에서는 포드사와의 기술 협약의 형태로 간접적으로 진출하고 있어 수요 다변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완성차 기업들 역시 전기차 침투율이 자국보다 낮은 해외 시장 수출에도 적극적인데요.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중국에서 유럽으로 수출한 자동차 물량 중 60%에 정도 해당되는 약 44만 대가 실제로 중국 로컬 브랜드 완성차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최근 중국 브랜드 완성차의 수출 대수는 이미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럽 시장 확대는 중국 기업들의 마진에 긍정적인 전망인데요. 대부분 동일 모델의 유럽 가격이 중국 현지에 비해 높게 책정됐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비아디의 대표적인 전기차 모델인 돌핀의 경우 중국 현지 가격은 2,100만 원대에 시작하지만 2023년 6월 유럽 진출 시 최초 책정 가격은 3만 유로, 즉 4,200만 원 정도에 책정되었습니다. 유럽 외에도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 등 중진국 수출 기대감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 역시 긍정적입니다. 네, 지금까지 최근 반등하고 있는 차이나 전기차 ETF의 근황 및 방향성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회복했다, 본격적으로 상승했다라고 말하기는 분명히 힘든 구간이기는 합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는 여전히 유효한 트렌드이므로 투자자분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차이나 전기차 자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